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포츠 경마 2부 김재민입니다. 7월 30일 토요일 예상을 함께 해주실 두 분 전문위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경국 위원, 민병철 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7월 5주차 이제 부산 경마가 한 주간 휴장을 하게 되면서 토요일은 서울 10개 경주, 제주 교차 6개 경주가 시행이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이제 2부에서 짝수 경주를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요. 해당 경주에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저희들은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 준비한 경주는 짝수 경주 중에서 4경주를 준비했습니다. 출마표 보시겠습니다. 경주거리 1300m에 있습니다. 국산 5등급 핸디캡으로 치러지는데요. 총 12두의 마필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전개상으로는 게이트 이점이 있는 2번마 아름다운 우승. 이 마필이 선행 찬스입니다. 그런데 1300m로 경주거리가 늘어났습니다. 압박을 어느 정도 다른 마필들이 빨리 하고 얼만큼 2번마 아름다운 우승이 견디느냐. 여기에 이제 포커스가 좀 맞춰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까지 감안해서 민병철 위원이 전개도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편성에 따라서 기복을 보이는 5등급 마필들과 직전에 입상 이후 이번에 승급전 치로는 능력 상승세의 마필 간의 접전을 해 있습니다. 전개 구도는 안쪽에 2번 아름다운 우승이 발군의 순간 스피드로 레이스 흐름을 선행으로 주도해 나가는 가운데 지금부터 전개도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발군의 선행마죠. 2번 아름다운 우승이 이번에 게이트도 안쪽이지만 여타의 마필들을 제쳐내고 가장 먼저 선두권 자리에 위치 선점을 할 것입니다. 자, 내측 1번 자진아리 은근히 밀어나가는 순간 스피드가 우수한 말이에요. 작년 하반기에는 단거리를 선두선입 연투를 이어갔던 말이죠. 이번에 1번 게이트 자, 공백 이후에 뚜렷하게 이제는 회복세의 전력을 보이고 있는 만큼 1번 자진아리 초반 전개 내선, 2선 최적의 선입전 기대 가능성이 있고요. 직전에 인기 대비 절전이었죠. 3번 수월아 천왕도 다시 한번 게이트 안쪽 초반 전개에서 수월하게 2선 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6번 슈퍼 대물입니다. 최근에 상당히 선행마 빠른 페이스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만 자, 이번에 최근 편성 대비 상당히 약해진 편성옥이 만났고요. 자, 초반 전개에서는 1번, 2번, 3번 보내놓고 3선 정도에서 추격의 채비를 갖춰 나갈 것입니다. 자, 직선 구간 들어와서도 2번 요 아름다운 우승의 최선두권 전개는 계속될 것입니다. 자, 발군의 순간 스피드를 갖췄죠. 직전에 6등급 굿바이 무대에서 강공 선행 작전으로 2마와 6마 신차 압승을 거두면서 첫 승 달성에 성공한 말입니다. 물론 직전 편성은 이번 편성과 대비해서 상당히 약했죠. 6등급 편성이었고. 하지만 이번 아름다운 우승은 이 선행을 나서주는 조건에서는 내재 능력 극대화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마필이고요. 이번에도 단독 선행 찬스, 훈련 시 병합 시 업그레이드된 탄력감까지 보이고 있는 만큼 전개 2점을 살려버린 이번 아름다운 우승이 되겠고요. 안쪽에 1번 자진아리입니다. 이 작년도 하반기에 단거리 연투를 이어가다가 11월 경주 입상 이후
공백이 있었죠. 공백기 동안인 작년 12월 2일에 편골절 수술을 받고 장기 휴양, 공백이 있었습니다. 올해 5월에 복귀 후 꾸준하게 실전 감각을 배양해 나가면서 회복세의 전력을 찾아가는 가운데 직전에 요 1번 자진아리는요. 당시 10번 게이트를 배정받아서 내측의 강한 선행마였죠. 히트 포인트가 이끄는 선드 페이스, 시종 외선 무리한 선입전을 펼치면서 직선에서 한 발 부족, 아쉬운 6착에 머물렀습니다만 당시 2위 입상마와 불과 반마 신차였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결승선에 우르르 몰려 들어왔죠. 입상이나 진비 없었던 경주 능력이었고 그렇게 당시 외곽에서 무리한 선입전을 펼치면서도 마지막 끝걸음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여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1억 5천만 원짜리 고가의 경매가의 마필이에요. 1번 자진아리 공백 이후에 뚜렷하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이번에 내측 게이트 배정 내선 2선 최적의 효율적인 전개 양상이 기대가 됩니다. 자, 3번 수아라 천왕 직전에 인기 대비 졸전이었죠. 이번에 훈련 시 지력복에 만전을 기했고요. 다시 한번 내측 게이트 내선에서 손쉽게 2선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가운데 3선 우미에서 추격의 채비를 갖출 6번 슈퍼 대물입니다. 자, 5등급 승급 이후에 강편성 속에서 연속된 착순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직전에는요. 빠른 선행마였죠. 슈퍼 로켓과 썬마스터가 이끄는 하이페이스 구도 속에서 초반 중위권 자리 잡고 이 적절한 힘함들을 했어요. 직선에서 한 발 올려붙였습니다만 정말 아쉬운 3착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요. 내측의 이번 아름다운 우승을 제외하고는 강하고 빠른 선행마가 없는 편성입니다. 6번 슈퍼데모는 직전처럼 초반에 서둘릴 필요 없이 2, 3선 최적의 힘함배 레이스가 가능한 가운데 이번에 경주가 최근 뛰어왔던 편성 대비 가장 약체급 편성으로 보입니다. 적정거리 1300m 출전 6번 슈퍼대물에 가장 관심이 높은 가운데 결국 6번 슈퍼대물이 앞선의 마필들을 제쳐내고 종반 한 발 우수한 결정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입상 유력마로 평가하고 있고요. 자, 승급전이지만 아무래도 단독 선행이에요. 2번 아름다운 우승, 편한 선행 1승 기대치가 있고요. 봉백 이후에 뚜렷하게 회복세의 전력 1번 자진아리, 내선, 2선 최적의 효율적인 레이스 가능하겠고 자, 다시 한번 내측 게이트 2선에서 효율적인 전개 선입 3번 수아라 천왕의 직전 인기 대비 졸전 만회까지 결과적으로 이번에 적정거리 편성, 적정거리 출전에 한 수 위의 전력을 유감없이 선보일 6번 슈퍼대물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서울 4경주였습니다. 네, 6번마 슈퍼대물 편성의 호기를 만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 경주가 2번마 아름다운 우승이 선행이 유력하고요. 게이트 이점이 있는 3번마 수아라 천왕, 1번마 자진아리 그리고 외곽에서는 이제 9번마 새벽 불꽃이 초중속이 좀 좋은 마필 중에 한 필이죠. 그래서 2번마 아름다운 우승은 선행을 장악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어 보이는데 늘어난 거리, 얼만큼 이제 능력 발휘를 해주느냐 이 부분이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병철 의원은 6번마 슈퍼대물 쪽에 오히려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느냐라는 평가를 해주고 계신데요. 이경국 의원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4경주에 승급전 치르는 마필 중에 한두인 10번 마필이죠. 백산 아일랜드를 여러분에게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마필이 상대가 강해진 승급전이라는 점에서는 분명히 실질적 검증이 필요한 마필인데 백산 아일랜드의 직전 뛰는 모습을 좀 종합적으로 꼼꼼히 좀 챙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요 마필이 직선 주로해서 최선 추진 말머리 속에 답보 변환을 2회 하는데요. 발바꿈을 2회 하는데 300m 지점에서 한 번, 140m 지점에서 한 번, 중요한 포인트는 140m 지점 이후 확연히 살아나는 좋은 탄력 걸음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번 경주에 능력 안장인 문세영 기수로 기수를 교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의 능력을 제대로 보여줄, 끌어낼 저는 그런 호기를 맞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백산 아일랜드가 직전 경주에 뛰었던 주로는 최근 들어 좀 꽤 무거운 7월 3일 7주로였습니다. 그런 주로 컨디션이나 종합적인 걸 판단해 볼 때 백산 아일랜드는 승급전임에도 입상 경쟁력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복병 마필 중에 한두 5번 환희의 순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필은 실전이 거듭될수록 걸음이 좀 늘고 있는 마필로서 직전 경주 3위를 기록하면서 근성 변화된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마필 또한 결승선 230m 지점에서 답보 변환 이후에 확연히 살아나는 좋은 걸음을 보여줬어요. 동거리 3위 성적을 기록했던 마필이라면 또
선행형 마필들, 선두권 장악에 나설 마필이 좀 다소 많다면 차분히 따라가는 페이스 안배형 마필들에게도 저는 찬스가 온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번 백산 아일랜드 승급전입니다만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능력 발휘를 기대합니다. 10번마 백산 아일랜드 문세영 기수. 문세영 기수는 이름값만으로도 좀 두려운 존재긴 합니다. 전개상으로는 10번마 백산 아일랜드는 이번 경주에는 이제 추입으로 레이스를 펼쳐야 되는 부담감은 있습니다. 2번마 아름다운 우승이 만약에 지켜내는 그 정도 걸음을 보일 경우에 10번마 백산 아일랜드가 자력으로 모두 제압하기는 만만치 않을 텐데요. 2번마 아름다운 우승이 무너지는 경주라면 10번마 백산 아일랜드에게도 추입의 기회는 주어지겠죠. 주로 컨디션 그리고 당일의 예시 상태 이러한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듯한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일단 저도 6번마 슈퍼대물 쪽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경주입니다. 이어서 이경국 위원 추천 경주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지난주 현장 적중 내역이 화면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경국 위원이 준비한 경주는 5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입니다. 혼합 4등급 마필들 12마리가 출사표를 던진 경주죠. 어느 정도 윤곽은 드러나는 편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5경주는 주목받을 만한 능력마가 한 필 존재하는 것 같은데요. 직접 이경국 위원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네, 제가 5경주를 좀 추천 경주로 선정을 해봤는데 지금 MC께서도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저 또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마필은 국사 등급 소속 원정 마필 중에 끝번 신청하고 나오고 있는 10번 마필인 라온 아모스가 되겠습니다. 라온 아모스 같은 경우는 거리 늘고 상대가 강해진 연속적인 승급전을 치른 마필이에요. 지속적으로 좋은 순발력을 앞세워서 선행, 레이스 주도로 연승 가도를 달리고 있는 마필입니다. 혼사 등급에 괜히 원정 출전을 했겠습니까? 월말까지 겹쳤는데 아마 상금벌이와 함께 연속 우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실수 없는 우승 승급까지 기대한다면 최선 강공은 필연인 마필이 되겠습니다. 10번 라온 아모스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가운데 후착 혹은 동반 입상 가능성 있는 마필들은 여러 두가 좀 눈에 띄는 모습이에요. 장거리 경주인 1700에서 입상을 거둔 10번 선제일격도 그렇고 단거리 경쟁력이긴 했습니다만 직선 외주로 해서 좋은 탄력 발휘를 보였기 때문에 늘어난 거리에서 선전을 펼칠 수 있는 11번 레전드 킹도 외곽 게이트만 극복한다면 괜찮아 보이고요. 또 이번 편성에는 직전까지 혼 3등구에서 뛰던 강급전 출전 마필도 있어요. 9번 바람속오루가 되겠는데 9번 바람속오루 같은 경우 기본 보유 잠재 능력은 무시할 수 있는 판단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강급이 되다 보니까 부담 중량은 다소 좀 대폭 올라간 감이 있습니다만 이미 1200, 1300에서는 나름 기량을 선보였던 바가 있는 마필이고 또 새벽 훈련 시에도 강구부를 길게 지구력 보강을 하면서 마필 스스로 뛰려는 좀 투지도 좋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급전 치르는 9번 바람속으로까지도 충분히 입상 도전을 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현장 상태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꼼꼼하게 챙긴다면 아마 12번 라온 아모스라는 안정적인 우승 후보 마필이 있다는 전제하에 아마 압축된 마번으로 자금 마련에 좋은 결과를 도래할 수 있다는 저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5경주에는 알찬 적중으로 짭짤한 적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추입이 자유롭다. 작전 구사가 용이한 마필이죠. 12번마 라온 아모스의 상대마. 여러 두가 거론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최대한 압축해서 적중을 이끌어내야만 또 환수가 유지가 되겠죠. 열심히 공부한 만큼 적중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교차 5경주입니다. 제주마 1110m 경주죠. 11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최근 경주에서 이제 선전했던 마필들은 아무래도 부담 중량이 그만큼 또 많이 부여를 받았습니다. 전개상으로는 인코스에 2번마 백호보배가 선행을 장악할 수 있는 경주 편성 같은데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자, 이경국 위원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 또한 제주 중교 5경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부담 중량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저 또한 좀 고심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뭐 전개적으로 이점 있는, 더군다나 요번이 5,000점 이하의 1110m 경주란 말이에요. 나름 이제 5,000점 이하, 많게는 제가 기억하기로 8,000점 이하 경주까지 뛰었던 마필들이 있다면, 물론 뭐 부담 중량은 6kg까지 올라간 뭐 5번 부하를 뭐 말씀드리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부담 중량과의 싸움이 될 것 같아요. 늘어난 뭐 고부중을 극복을 한다 그러면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한 마필들과 지속적으로 뛰어줬던 5번 부활이나 6번 별빛 축제 쪽에다 어느 정도 좀 많은 관심을 모을 편성이긴 합니다만, 저는 오히려 제주 5경주에 가장 주목하는 마필이 3번 마필인 신의 장군입니다. 뭐 직전 경주 3,500점 이하 경주를 뛰었다는 점에서는 상대는 분명 강해질 거예요. 근데 3번 신의 장군 같은 경우는 직전 제주 일봅의 경마대회 강편성을 일단 경험한 이후에 직전에 1000m 경주를 통해서 최후미권 내측 페이스 안배에 치중하는 전개와 코너링을 합니다. 직선 내측에 주로 추진해 진로 확보에 좀 어려움을 겪는데요. 뭐 자리를 좀 못 잡으면서 종반에 뒤늦은 추진이었음에도 탄력도 뭐 했음에도 인상적인 멋진 추임력 발휘와 함께 입상 접전까지 펼쳐주면서 착차 없는 4위 성적을 기록했던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마이너스 4.5kg 대폭 감량이 주어졌다면 상대적으로 5.5kg, 6kg가 올라간 마필들도 있는데 이 마필이 4.5kg 내려갔다 그러면 상대적인 부중의 감량폭은 대단히 매력적이다, 이런 판단을 했어요. 충분히 서력 입상 경쟁력 발휘를 기대해 볼 만한 마필 3번 신의 장군을 주목하는 제주 5경주입니다. 네. 신의 장군 같은 경우는 이제 선입으로 레이스를 펼칠 수 있는 조건이에요. 이번 경주가 2번마 백호보배 가장 빠르다고 보여지고요. 뭐 1번마 봉성명가나 3번마 신의 장군, 그리고 예곽의 10번 산정무원이나 11번 1등 공신 선입권에 나설 수 있는 조건을 만난 것 같은데요. 민병철 의원은 어느 마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주마 레이스에서는 비교적 장거리에 속하는 1110m 레이스입니다. 선두 흐름 그리고 선입권의 흐름 은근히 두텁게 형성되는 레이스예요. 이번 백호보배가 게이트도 인게이트지만 뭐 직전처럼 또한 그동안 전개 양상처럼 단독 선행으로 레이스를 풀어 나갈 것입니다. 자, 직전에 이번 백호보배는요 7,000점 이하 강편성이었죠. 당시 선행을 나서서 마지막에 정말 한 발 부족 6착이었긴 했습니다만 2위 입상마와 머리 2개 차예요. 반마신, 4분의 1마신 차이도 안 났습니다. 거의 마지막에 우르르 몰려 들어왔죠. 자, 이번에 다시 한번 1110m 도전인데 내측 게이트 배정 단독 선행 찬스 충분히 살려볼 수 있는 마필로 평가하고요. 직전에 바로 그 7전전 편성 백호보배가 이끄는 편성에서 종반 기가 막힌 추입으로 우승을 차지했던 6번 별빛 축제입니다. 자, 1110m 이상 1200m 장거리까지 상당히 좋은 경주 능력을 선보이고 있는 발군의 추입형 마필이죠. 자, 직전에 백호보배가 이끄는 페이스에서 초중반에는 아예 최후미에 처져가지고 언제나 그렇듯 차분하게 철저하게 심한 배를 했고요. 직선에서 앞선의 마필들을 모두 제쳐내고 종반 한 발 우수한 결정력 발휘, 추입 우승을 차지한 전력입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1110m 출전, 이번 백호보배를 필두로 2선이 상당히 두텁게 형성될 레이스이긴 합니다만 언제나 그렇듯 중후미에서 심한 배 마지막 한 발 올려붙이는 최강의 결정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는 평가인데 뭐 직전 대비 5.5kg 부담 중량 늘어난 부분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을 그러한 능력만을 평가합니다. 자, 5번 부활이 그야말로 직전에 다시 한번 부활의 그런 경주력을 보여주었는데 역시 앞선이 무뎌질 시 라스트 한 발이 가능한 연투기 대치가 있는 마필로 보고 있고요.
자, 9번 백만장자가 한동안 공백이 있었고요. 올해 2월 달에 복귀 이후에 꾸준하게 실전 변화의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 이 말도요. 철저하게 참고 한 발 쓰는 추입형 마필이에요. 장거리에서 빛을 발하는 말이고 최근에 항상 전개적인 아쉬움이 있었어요. 직선 스퍼트 시점에서 앞선의 그 마필들 또한 그 진로 확보가 여의치 않은 가운데 시원하게 걸음을 올려붙이거나 최선 추진이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 경주 게이트도 외곽이지만 직선 주간 들어와서 외측 빼내가지고 진로 확보가 된 상황에서의 추입이라면은 이 9번 백만장자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복병 전력으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민병철위원은 아무래도 이제 추입이 통할 수 있는 경주로 조금 몰아가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고 있죠. 6번마 별빛 축제 그리고 복병 세력으로 9번마 백만장자 모두 이제 추입으로 레이스를 펼치는 그런 마필들인데요. 2번마 백호보배가 선행으로 레이스를 주도하고 견딜 경우에 추입이 통하느냐 아니면 2번마 백호보배가 무너지는 그림으로 봤을 때 추입이 통하느냐 이 부분은 주로 컨디션을 조금 더 대입을 해보면 조금 더 답을 내기가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이 5경주가 5시 40분에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경주들을 토대로 해서 이 주로 컨디션까지 점검을 하신다면 좀 더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육경주입니다. 1700m 레이스죠. 1700m 국산 5등급인데 12마리 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1700m에서 선행으로 레이스를 주도할 수 있는 마필들이 코너를 바로 돌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설 수가 있는데요. 과연 그 대상은 어느 마필이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에서 싸울 마필들은 어느 마필인가? 설명을 이경국 위원께 먼저 듣겠습니다. 네, 저는 6경주에 직전 경주 뛰는 모습을 보고 요 마필이 다음 경주에 거리를 늘려서 출전을 한다면 좀 주목해보자 하고 관리를 했던 마필이 6번 과속돌풍입니다. 이번엔 이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직전에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했던 마필이지요. 6번 과속돌풍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직선 외주로 해서 최선 추진 속에 결승선 100m 난교론 지점에서 약간의 틀어가는 진로 변경에 좀 원인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착차 없는 무리지어서 4위 성적으로 결승선을 통과했는데 결승선 통과 후에는 혼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이는 그런 좀 아쉬운 여력 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를 앞두고 국사 등급 마필, 능력마라고 할 수 있는 광양돌풍과 좀 경합 시에도 아주 좋은 모습을, 좋은 컨디션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6번 과속돌풍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700m 거리적 특성상 자기 능력 발휘하기에 한결 용이한 마필이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드립니다. 직전에 동거리 경주 통해서 3위와 4위 성적을 기록했던 마필이 8번 지상비행과 5번 스페이스타가 되겠는데요. 지상비행 같은 경우 직전 경주 보면 4코너서부터 한 박자 빠르게 강한 채찍 추진을 해주면서 입상 도전에 나섰습니다만 한 발 부족으로 3위 성적을 기록하고 말았죠. 그때 워낙 야오미라클이나 해피센세이션이 잘 뛰어줬기 때문에 사실 지상비행이 못 뛰었다기보다는 좀 아쉬운 걸음이었고요. 5번 스페이스타 또한 직선주로 해서 초반 추진 후에 직선주로 중반부에는 거의 추진 없이 밀어만 주면서 좀 가는 모습이었어요. 제가 좀 살펴본 기준으로는 좀 추진 강도가 다소 좀 미흡하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말머리만 보여준다 그러면 순위권 성적을 넘어서는 입상 경쟁력까지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5번 스페이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전개 이점을 살려서 지구력 발휘 측면에서 좀 주목해야 될 마필이 9번 플라이윙 같아요. 9번 플라이윙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에 지속적인 선두권 경합성 전개를 좀 펼친 마필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체력 소모가 꽤 있었다고 판단됨에도 직선주로 해서 종반 줄지 않는 지구력 발휘와 함께 목차로 덜미를 잡으면서 아쉬운 입상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플라이윙 같은 경우 이번에
좀 발빠른 경주 초반 게이트 이탈을 해준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뭐 선행까지도 장악해서 전개적 이점을 살릴 수 있는 마필 같아요. 선행에 나선다 그러면 페이스 안배라는 작전 구사가 용이하기 때문에 직전 대비 1700에서는 전개 이점을 살려볼 수 있는 마필이라는 판단입니다. 6번 과속 돌풍은 1700이라는 거리적 특성과 주행 습성이 딱 맞아떨어지는 기대 마필입니다. 6번 막 과속 돌풍. 이번 경주가 사실 뚜렷하게 초중속에서 우위를 보이는 마필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9번 막 플라이윙 이 마필이 선행까지 노려볼 만한 그러한 편성의 호기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데요. 오히려 6번 막 과속 돌풍 쪽에 조금 더 안정적인 마필로 점수를 더 주는 느낌이죠. 민병철 의원은 어느 마필에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설명 들어보죠. 네, 아무래도 1700m 레이스에다가 뭐 특출나게 빠른 선행만은 없습니다만 2두의 초반 빠른 말들이 존재하는 레이스입니다. 일단 8번 지상비행은 지난 4월 24일 경주에서 동거리 1700m 레이스를 선행 1순 입상을 했던 전력이에요. 최근 두 번의 경주는 초반 선두 장악에 실패하고 다소간 따라가는 전개로 이 착순권, 직전에 착순권에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자 이번에는요 이 9번 플라이 윙과 함께 초반 최선두권에서 가장 유리하게 전개를 펼쳐낼 수 있겠고 압박 없는 선행 조건이라면 8번 지상비행에 이번에 1700m 1순 기대치가 높게 평가가 되고요. 자 9번 플라이 윙은 직전에 1400m 거리 당시 오션블루가 이끌었던 페이스에서 선두 외곽 다소간 초반 힘 소진이 있는 선두 외곽 선입전을 펼치면서도 입상을 차지했던 전력입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문세영 기수인데 자 문세영 기수 스타일이라면요 이 여타의 뭐 빠른 선행마가 없는 요 편성에서는 초반부터 적극적인 선두 장악 레이스까지 가능해 보입니다. 자 이번에 훈련 시 수영 훈련을 상당히 많이 하면서 또 지구력 보강에도 만전을 기한 만큼 1700m 첫 도전에 나서는 힘 좋은 말 9번 플라이 윙의 전개 이점 능력 상승세 다시 한번 기대치를 높게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9번 플라이윙이 문세영 기수하고 인마홈 면에서도 좀 잘 맞는 마필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좀 더 기대치를 높게 평가를 했는데요. 요거는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조건이에요. 복병 세력을 한 필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11번 막 광폭 질주입니다. 요 마필이 이제 최근에 출발 능력이 보완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출발 후에 자리 잡는 과정에서 추진 없이 이제 후미권으로 밀리고 여력을 좀 남겼다고 동영상 분석을 통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마필들이 이제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앞에 붙었다, 따라가 봤다, 모래 맞았다 이렇게 이제 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번에는 뚜렷한 선행마가 없는 가운데서 최적 전개까지 한번 노려볼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래서 11번 막 광폭 질주 같은 경우는 뭐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는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주목을 전혀 받지 않는 대상이 될 겁니다. 견제 대상도 안 되겠죠. 이런 마필들은 제가 봤을 때는 3위만 해줘도 제가 원하는 만큼의 이 목적 달성은 해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관심을 조금 기울여 볼 만한 매력 있는 마필로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민병철 의원 추천 경주가 이어집니다. 화면에는 지난주 적중 내역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민병철 의원이 준비한 경주는 7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겠습니다. 경주거리 1300m입니다. 국산 4등급 마필들 총 12두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번 경주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혼전도가 높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경주인데 얼만큼 또 노리는 마필이 있는지 또 관심권에 있는 마필이 어느 마필인지 직접 설명을 듣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토요 경마 상당히 배당도 많이 터졌고요. 어려운 흐름 속에서 알트론 같은 고배당 적중 다시 한번 이끌어드렸습니다. 12경주 마지막 승부처였죠. 진격의 과정을 축으로 민병철의 관리마 리얼10을 강력하게 추천드리면서 복승 54.9배, 쌍승 96배까지 이 마지막 승부처에서
고배당 적중을 이끌어드렸습니다. 지난주로까지 50배 이상의 고배당을 5주 연속 적중을 성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번 토요 경마에서도 일단은 편성 자체가 월말 흐름이고 다음 주 서울 경마 휴장으로 인해서 상당히 난해한 편성이 많아요. 50배 이상의 고배당 적중 이번 토요 경마에서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바로 이번 7경주가 그 주인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편성 출마표를 본 순간 정말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로 상당히 혼전구도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 중에서는 불안한 인기마도 있고요. 최근에 졸전을 일거에 만회할 수 있는 복병 전력에도 상당히 관심이 가는데요. 일단 현장에서 많은 인기를 모을 이번 샤르니 킹, 이번에 단독 선행 이점 다시 한번 살려볼 수 있겠습니다만 승급전에 상대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번 샤르니 킹은 그렇게 이번에 노림수를 두고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인기는 많이 끌겠지만 민병철이는 강하게 노리지 않습니다. 자, 9번 컬러즈 데일입니다. 자, 이 말이 과거 1400m 거리까지 그 만만치 않은 거리까지 우승을 차지했던 강단형 마필이었어요. 역시 컬러즈 플라잉의 혈통답게 상당히 좋은 경주 능력을 보였던 말인데 지난 1월 17일 우승 이후에 공백이 있었습니다. 골 연골증, 굵은 좌상 등으로 공백 이후 지난 7월 2일 오랜만에 복귀전에서는 아직은 베스트 컨디션 아닌 상황의 졸전이었습니다만 이번에 정상주기 들어왔고요. 훈련 컨디션 뚜렷하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요. 1300거리 이번 경주 레이스 흐름 은근히 빠르지만 그동안 빠른 페이스의 단거리 선두 강탈까지 해가면서 근성 있는 경주력을 충분히 선보였던 말이에요. 능력 회복세 이번에 뚜렷하게 선보일 9번 컬러즈 데이를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게이트 안쪽 들어온 1번 크마제우스 직전에 승급전에 아쉬운 3착이었습니다만 이번에 내선 최적 전개점을 살려볼 수가 있겠고요. 자, 승급전 치르는 마필 중에서는 7번 인본 챔프를 주목합니다. 자, 이 말도 최근 들어서 편성에 따라 기복은 보이긴 합니다만 출발 이후에 초반 전개에서 선두권 유리한 위치 선점 시 상당히 좋은 능력을 보이고 있고 더군다나 이번에 승급전에 3kg 대폭 감량 혜택을 톡톡히 누려볼 수 있는 이 7번 인본 챔프를 말씀드리고요. 자, 10번 프리트보이도 이제는 선행 아닌 따라가는 전개 조건에서도 충분히 능력 발휘가 가능해진 자유전개 이점을 살려볼 수 있는 말로 보입니다. 4번 파워 정상 직전에 끝걸음 여력만 남겼는데 한 박자 빠른 추입 타이밍이라면 4번 파워 정상의 역습도 가능합니다. 이렇듯 불안한 인기마가 존재하고 입상 가능성 있는 마필들이 혼재한 레이스에서 현장에서 확신하는 충마급 마필을 놓고 이번 경주 30배 이상의 고배당까지 충분히 노림수를 두고 7경주 고배당 적중의 영광을 시청자 여러분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서두에 상당히 좀 어렵다, 혼전도가 높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 지금 민병철 의원이 추천한 마필들 중에 이 주목을 못 받는 마필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마필들이 이제 입상을 하게 되면 상당히 중고배당으로 연결이 되겠죠. 어쨌든 심혈을 기울여서 분석한 경주인 만큼 적중을 응원해 드리겠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팔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죠. 국산 3등급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12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 경주인데요. 전개 상황에 따른 변수들이 약간 존재합니다만은 그래도 이름값에서 좀 전력 우위를 예측하게 하는 마필들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마필들이 그런 마필의 대상이 될 것이고 전개 상황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민병철 의원이 상세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다수의 선행마 출전으로 출발 이후 흐름 빠른 레이스가 예견되는 1200m 접전 구도입니다. 출발 이후 6번 매니뮤직을 필두로 10번 슈퍼스타트, 7번 KT스타가 두텁게 선두권 흐름을 주도해 나가는 가운데 과연 이 빠른 흐름의 단거리에서 마지막에 우수한 결정력을 발휘할 마필이 어떤 말인지 지금부터 전개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이후에 6번 매니뮤직이 여타의 마필들을 제쳐내고 단독 선행까지 치고 나설 수 있는 편성으로 보는데요. 외곽의 10번 슈퍼스타트도 만만치 않은 초반 순간 스피드를 갖춘 선행형 마필이죠. 역시 7번 KT스타도 두텁게 선두권 한 자리
위치 선점에 성공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자, 4번 머니바다 과거 하위 등급 시절에는 초반 발근의 순간 스피드로 앞선 선두권 레이스까지 펼쳤던 말인데 자, 3등급 강등 이후 직전에는 아예 초반에 철저하게 제어한 이후 마지막에 힘을 몰아쓰는 전략으로 질주성의 변경을 시도했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말이에요. 이번에도 4번 머니바다는 과거 경주력 그 전개 영상 치면은 4번 머니바다는 앞선에 붙였겠지만 이번에는 선두권의 두터운 흐름에서 약간은 떨어져서 추격의 채비를 갖출 것으로 보입니다. 자, 6번 매니뮤직입니다. 데뷔 초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었죠. 이 선두권 레이스 흐름에 선행선이 자유전개 이점을 극대화한 단거리 능력마였던 마필이에요. 작년 8월 데뷔전 선행 1승 우승 이후 연투를 이어갔고 작년도 2세마 대상 경주도 출전했었단 말이죠. 직전에 3등급 승급전에 1300m 출전에서는 요 6번 매니뮤직이 출발대 내에서 약간의 요동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출발했어요. 과거와는 다르게 출발이 썩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 2선 전개를 펼쳤습니다만 늘어난 1300m 거리 3등급 강편성 속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 상황이 야간 경마 그 시점이었죠. 앞선에 두 마리 마필들이 그대로 입상했는데 자, 이번에 재정비하고 경주거리 내린 1200m 출전합니다. 웬만하면 6번 매니뮤직은 이번에 최선두권 선행으로 레이스를 주도할 것으로 평가를 하는 가운데 10번 슈퍼스타트입니다. 이 작년 12월 경주부터 1200m 거리 선행 1승 3연속 우승을 했던 단거리 상당히 좋은 능력 보였던 말이죠. 3등급 승급 이후 연달아 졸전을 거듭했고 특히나 직전에는요. 창세, 성강이 지난주에 모두 동반 입상했던 능력마 틈바구니에서 3착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10번 슈퍼스타트는 현등급 충분히 해볼 만한 편성 만났고요. 적임 기수인 문세영 기수로 교체하면서 강공 작전이 예견이 됩니다. 7번 KT 스타입니다. 자, 올해 1월에 데뷔 후 출중한 순간 스피드 바탕 선행 선입 3연속 입상에 성공하면서 출중한 기본기를 검증받은 말인데 아무래도 직전에는요 많은 주목을 받고 무뎌진 아쉬움이 있어요. 원인을 보자면요 직전에는 56kg의 높아진 부담 중량을 이겨내지 못한 채 3착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직전 대비 5.5kg 감량 혜택을 톡톡히 누릴 수가 있는 말이고 7번 KT 스타도 직선 들어서서는 최선두권에서 전개를 펼쳐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순간 스피드 및 중속이 상당히 좋은 마필로 보이는 가운데 자, 여기서 주목을 하고 있는 말 4번 머니바다 복병 전력이죠. 이제는 황혼기에 접어든 7세 마필이에요. 데뷔 초에는 빠른 페이스 단거리 출중한 스피드 바탕 연투를 이어갔던 말인데 자, 2등급 무대에서도 중장거리 1800m를 선행 1순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이 있어요. 그게 작년 3월달 경주였죠. 하지만 작년 3월에 1800m 선행 1순 우승 이후에 끝도 없는 부진 끝에 올해 4월에 3등급으로 강등이 됐습니다. 4번 머니바다 직전에 다수의 선행마 출전 흐름 빠른 레이스 구도 속에서 과거처럼 초반 서두르지 않고요. 중음이 철저하게 힘한 배 이후 직선에서 올려붙이는 추입 전략으로 충분한 가능성을 엿보였던 말입니다. 자, 이제는 요 4번 머니바다가 3등급 강등 이후 현등급에서는 실전 변화의 면모를 뚜렷하게 보이고 있고 자, 이번 경주 빠른 페이스의 단거리지만 앞선이 경합으로 무뎌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4번 머니바다가 마지막에 역습을 충분히 가할 수 있는 복병 전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6번 매니뮤직 직전에 매끄럽지 못한 출발 이후 좀 절전이었습니다만 이번에는 무리 없이 선두권 장악 1순 기대치가 높은 입상 유력마로 평가하고 있고요. 역시 선두권에서 최선 끈기를 발휘할 10번 슈퍼스타트 자, 5.5kg 대폭 감량 혜택 7번 KT 스타와 질주성의 변경 3등급 강등 이후 이번에 역습가할 4번 머니바다의 복병 전력으로서 가치까지 결과적으로 1200거리 선두권 가장 유리한 전개 펼칠 6번 매니뮤직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서울 8경주였습니다. 네, 엇비슷한 전력으로 평가되는 마필들이 접전을 벌이는 구도로 봅니다. 뚜렷하게 나는 자신 있어라고 할 수 있는 마필은 없는 것 같아요. 전개 상황을 추리하는 과정도 비슷합니다. 6번만 매니뮤직이 무조건 선행이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습니다. 컨디션 좋은 마필들, 과거에 초중속을 잘 냈던 마필들이 여러도 존재합니다. 그렇게 보면 조금 더 이제 넓게 보면 좀 어려워지는데 이경국 위원의 의견을 들어보고 정리를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8경주에는 10주 만에 출전하는 승급전 출전 마필인 5번 마필 그랜드 푸닉스에게 조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랜드 푸닉스 같은 경우는 뭐 직전에 아쉽게 2위를 승급한 건 좀 검증 차원에서 필요가 하겠습니다만, 그랜드 푸닉스가 직전 경주는 섬광이라는 빠른 경주 흐름을 이끄는 선행마와 뛰었던 경주였어요. 57km라는 고부중을 달고도 빠른 경주 흐름에 지속적으로 경합성 전개를 펼치고도 이겨내는 입상을 거뒀다는 점은 뭐 2위 승급에 대한 충분한 좀 개연성 설명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요. 그러고 나서 이번에 마이너스 5km 대폭 감량 이점이 주어졌다면 저는 아마 요 마필이 충분히 1200m 거리에서는 선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로 이렇게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두 설명을 올릴 마필은 11번 리틀 브라운인데요. 리틀 브라운 같은 경우 직전 경주 1300m 선두권 공략 입상 통해서 좋은 지구력 신장세가 뚜렷했던 마필입니다. 이번에 거리 내린 1200m 경주예요. 뚝심발이나 지구력 발휘 측면에서는 한결 용이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속 입상 도전을 기대해도 좋은 마필이라는 판단입니다. 5번 그랜드 푸닉스는 경우에 따라 저는 선두권 공략이 충분한 전력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전을 기대하는 마필입니다. 네, 저도 이제 5번마 그랜드 푸닉스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직전 경주에 싸웠던 상대 이경국 의원이 설명을 아주 잘해줬죠. 섬광이란 마필입니다. 섬광이는 강자죠. 마필이 약간 이제 끄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데 끌면 끄는 대로 따라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제어하면서 말과 싸우면 힘소진을 경주 중반에 하게 되죠. 그러면 직선주로 중반에 힘 못 쓰죠. 차라리 끌리면 끌리는 대로 예곽을 돌더라도 자리 잡는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5번마 그랜드 푸닉스가 기승이 조금 까다로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오히려 경주력을 끌어내는데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에요. 저도 5번마 그랜드 푸닉스 요 마필에 기대감을 조금 더 해봅니다. 김재민의 추천 경주 9경주를 준비했습니다. 1200m 레이스 혼합 3등급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11마리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번 경주는 뭐 아주 고배당을 노리는 경주는 아닙니다. 물론 혼전 경주를 추천 경주로 선정을 하고 적중만 이끌어낸다면 훨씬 더 매력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번 경주는 방송 추천 경주가 되겠지만 나머지 승부 경주, 예를 들어서 추천 경주, 2경주, 4경주, 7경주가 존재합니다. 이 나머지 경주들은 노림수를 갖게 하는 배당마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이제 모두 노출이 되는 경주지만 나머지는 노출이 안 되는 경주들에서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면 중고배당까지 연결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번 경주는 6번마 블레이징 스타 선취입을 겸비한 마필이죠. 1200m 레이스에서 이 마필이 뭐 선행 나서면 더 좋겠고 선입으로 따라가도 충분히 상대 마들을 제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보고 있고요. 이번 경주에서 이제 기습을 나설 수 있는 마필들은 존재하죠. 1번마 상감마마. 과거 같으면 묻지마 선행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병력 질병을 이제 거치면서 그렇게 무리할 일은 없을 건데 이번에 문세영 기수로 기승 기수가 교체되고 1번 게이트를 배정받았다는 점, 이 부분은 이제 변화를 모색하는 시점은 됐다 이렇게 보여져서 거슬리긴 하는데 요거는 한 번 더 점검이 필요하고요. 1번마 상감마마가 선행을 안 받으면 어느 마필이 받을까요? 3번마 청상의 별, 요 마필이 기습 선행을 시도할 수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상감마마는 문세영 카드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지만
3번마 청상의 별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좀 덜 받죠. 동일 조건에서는 3번마 청상의 별이 재밌는 마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근성 좋은 마필 중에서 이제 9번마 스모큰 조, 예과 게이트로 밀렸다. 이 부분은 유리한 조건은 아닌데 선행 아니면 답이 없다고 생각했던 마필이 선입으로도 그래도 근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무시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강하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10번마 삼정 인디언, 지난 경주에 선입으로 레이스를 펼치고 근성이 뚜렷하게 호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0번마 삼정 인디언 같은 경우는 이번 경주에 전혀 주목을 안 받는 마필이 될 겁니다. 이런 마필들은 이제 3쌍승이나 3복승 정도 관심을 기울여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대한 압축해서 적중을 이끌어낼 것이고 구멍수가 늘어난다면 3복승이나 3쌍승을 추천드리는 경우에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벌써 이제 마지막 순서가 됐습니다. 마지막 경주 10경주 준비했죠? 출마표 보시겠습니다. (1등급) 1900m 레이스입니다. 연령 오픈으로 치러지고 총 12두의 마필이 출사표를 던진 경주입니다. 10번마 원더볼트가 레이팅에서는 가장 앞서는 마필이 되겠죠. 그래서 이 12번마 치프레디켄이 상대적으로 이제 직전 경주보다는 감량 이점을 안게 됐습니다. 이 감량 받은 만큼 능력 발휘를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경국 의원 의견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MC께서 제가 서두에 좀 언급을 드리고자 했던 부분을 먼저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번 10경주는 10시만에 출전하는 원더볼트죠. 10번 마필의 레이팅 기준으로 핸디캡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직전에 60kg라는 고부중을 달았던 12번 마필인 치프 레드캔까지도 마이너스 3kg의 감량 2점이 주어지는 경주예요. 전체적으로 치프 레드캔뿐만 아니라 최근에 우승과 입상 상승세의 걸음을 보이는 능력 우수 마필들이 대폭 부담 중량까지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상승세 걸음인 마필들에게 부담 중량이 내려갔다면 일례로 11번 다이나믹 질주 같은 경우는 직전에 58kg 고부중을 달고 좀 고전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직전 53kg를 달고는 지금 가장 기준이 되는 원더볼트를 종반에 역전까지 일궈내는 좋은 걸음을 보였던 마필이거든요. 전 그런 점에서 10경주에 가장 주목하는 마필이 내치게이트에 포진되어 있는 2번 선봉입니다. 선봉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전 경합성 전개를 펼친 또 전개적으로도 이점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호기를 맞은 마필이다 이런 판단을 했어요. 직전 경주 1800m 경주긴 합니다만 왕성이라는 선두마가 전체적으로 좀 레이스를 이끌었는데 지속적인 경합성 전개를 펼치고도 종반에 줄지 않는 좋은 모습. 더군다나 선두마를 넘어서는 자신감 주행을 펼쳤던 마필이라는 점입니다. 직전에 55.5라는 그런 고부중을 달고도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 보였는데 요번에 51kg라는 대폭 마이너스 4.5kg의 감량 2점이 주어진 마필이에요. 저는 선두권 공략을 나선다면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다는 판단이에요. 물론 뒷직선서부터 무빙성 전개를 펼치는 10번 마필인 치프 레드캔이나 또 12주 만에 출전하는 황금탑까지도 충분히 앞선 전개형 마필들에게 강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편성이긴 합니다만 전개적으로 전 가장 주목해봐야 될 좋은 기대 마필이 이번 선봉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새벽 훈련 시나 전체적으로 파워감이 느껴지는 10번 원더볼트,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무빙성 전개로 직전의 상승세를 이어갈, 더군다나 60kg에서 57kg로 부중이 내려간 치프 레드캔까지도 아마 현장에서 관심을 많이 모을 마필인데요. 저는 마지막 경주 2번 선봉의 전개 2점 살린 좋은 경쟁력 발휘를 기대하는 마필입니다. 네, 이제 컨디션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 3번마 해마루 같은 경우도 기복이 워낙 심해요. 직전 경주에 너무 기대 이하의 졸전을 펼쳤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지난 경주보다는 뭐 5.5kg 감량 이점이 존재하는데도 주목을 전혀 못 받겠죠. 자, 민병철 의원 주목하는 말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어느 정도 뭐 능력은 다 나와 있는 마필들이죠. 외산 1등급 무대에 4마리 능력마가 있습니다. 클린업 천하, 클린업 조이, 원더볼트, 치프 레드캔. 그중에 6세 듀엣, 10번 원더볼트와 12번 치프 레드캔입니다. 능력상 보면요, 이 두 마필의 선전이 가장 기대치가 높습니다. 하정우 기수 기용으로 최근에 10번 원더볼트는 57kg의 부담 중량으로 연속 입상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직전에는 선두외곽 좀 적극적인 레이스를 펼치면서도 이 마지막에 다이나믹 질주와의 경합 끝에 아쉬운 2착이었습니다만 여전히 클래스는 보여줬던 그런 경주 능력이었죠. 자, 뭐 구조에서는 계속해서 수습 기수인 하정우 기수 기용으로 부담 중량의 혜택을 누리려 합니다. 기본 능력 10번 원더볼트 장거리 1900m 무리 없이 입상한 자리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12번 치프 레드캔도 잘 아시는 말이죠. 그동안 60kg 부담 중량에서 다소한 기복은 보였습니다만 직전 경주 2착을 했어요. 자, 이 말은요, 뭐 박으른 기수의 전매 특허죠. 뒷직선에서 한 박자 빠른 선입전, 무빙 전개. 오히려 그런 전개가 최근에는 독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두 번의 입상 시 보면요, 초반에 무리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중후미권 차분한 힘 한 배. 어차피 장거리는 마지막 한 발 결정력의 싸움인데 그렇게 뒷직선에서 한 박자 빠른 그 선입전이 아니라 따라가는 전개로 마지막에 한 발 쓸 때 내재 능력 극대화가 이루어지는 듯합니다. 이번에 57kg의 유리한 부담 중량이라면은 요 12번 치프 레드캔의 선전은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결국 6세 듀엣 10번 원더볼트와 12번 치프 레드캔의 선전 기대치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10경주가 되겠습니다. 네, 역시 사이즈는 무시를 못하겠다. 10번 마 원더볼트, 12번 마 치프 레드캔 두 피를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뭐 능력이 드러난 1등급 마필들의 경주이기 때문에 무시 못하죠. 자, 8번 마 디플로매틱 미션이란 마필이 이번 경주에서는 전혀 주목을 받지 않을 겁니다. 이번 경주에서 선행은 8번 마 디플로매틱 미션이 장악하거나 7번 마 천망이 선행을 장악하거나 엉뚱한 마필이 선행을 장악했을 때 주목을 받는 마필들이 이제 추입으로 레이스를 펼치면서 중간에 좀 휘감는 마필들이다 보니까 선행을 편하게 받는 한 필은 3위까지는 노림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7번 마 천망이나 8번 마 디플로매틱 미션 두 필 중에서 현장 컨디션이 조금 더 나아 보이는 한 마리 정도는 3위권까지는 노림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주로도 좀 한몫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주로 컨디션까지 좀 선행마들이 득세하는 그런 결과가 이어진다면 이 부분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짝수 경주 모두 풀어드렸죠. 풀어드린 경주 화면으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6번 마 슈퍼댐을 1번, 7번, 2번, 10번입니다. 6경주입니다. 6번 마 과속돌풍 9번, 5번, 8번, 11번입니다. 8경주죠. 6번 마 매니뮤직 10번, 5번, 7번, 4번입니다. 10경주입니다. 12번 마 치프레드캔 10번 마 원더볼트 2번, 6번, 1번 순서입니다. 제주교차 5경주죠. 6번 마 별빛축제 3번, 2번, 5번, 9번 순서로 예측을 해봤습니다. 이 경주를 뛰기 전에 예측하는 부분이 사실 상당히 어렵죠. 전개 상황을 추리하는 부분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느 마필이 선행가고 어느 마필이 따라가고 그런데 엉뚱한 마필이 선행가면 추리했던 레이스의 결과는 상당히 틀려지는 부분이 많죠. 그래서 이 레이팅 점수제로 바뀌고 촘촘해지면서 그러한 전개 상황을 추리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어렵게 접근하고 공부를 좀 더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겁을 내실 것이고 그러면 좀 더 안정적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일요 경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